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2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이 오늘 참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괴상하고 괴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에 제가 개장 오늘 생방송 출연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지수가 이제 8,000포인트를 찍는다. 오늘 분위기면 찍는다. 라고 확정을 짓고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뭐 야간 선물도 굉장히 상승을 했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떨어질 이유가 1도 없었고, 뭐 물론 대외적인 변수인 뭐 트럼프, 뭐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라든지 유가 급등이라든지 뭐 외국인들의 계속되는 매도라든지 뭐 그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반도체만 좋게 계속해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여전히 반도체가 시가총액 비중이 커서 오늘도 역시 로봇, 반도체, 우주항공 요게 9시 한 20분까지는 또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시장이 속된 말로 어디가 부러지듯이 갑자기 막 부러졌습니다. 총 3개의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투작전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시장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어제도 이란의 협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거부를 했다. 협상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시장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오늘 또 반영이 돼서 떨어진다?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많다라고 했는데 저번 주는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안 했나요? 보통 요즘에 외국인들이 매도 시작하면 5조 넘게 매도를 했고, 물론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합니다. 근데 저번 주도 외국인들 7조, 8조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받쳐주면 시장이 이 정도로 빠질 건가? 싶을 정도로 오늘 좀 기이하게 좀 빠졌고, 마지막으로는 요거예요. 국민 배당금이라는 게 조금 요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발 기사로 지금 뜨는 것 같은데 팩트 체크는 좀 해보셔야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AI로 번 돈을 국부펀드로 돌려가지고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AI의 주도주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을 더 이상 투자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번 돈을 예를 들어서요. 번 돈을 국부펀드로 옮겨가지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너무 안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김영범 정책실장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얘기했다기보다 이제 페이스북에 뭐 올리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뭘 예시를 들으셨냐면 노르웨이가 유전이 터졌거든요. 꽤 옛날에. 유전이 터졌는데 그 유전이 터진 그 수익금을 국가에서 국부펀드로 바꿔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줬어요. 그거는 맞죠. 어떻게 보면은 뭐 석유라는 거, 뭐 아니면 가스라든 거, 유전이라는 게 터지면 나라의 자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AI 반도체는 말이 안 되지 않나. 뭐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뉴스를 딱 봤을 때 이게 뭐 가짜 뉴스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뉴스가 처음 나온 시간부터 주가가 진짜로 실제로 엄청 빠졌습니다. 그러다 물론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뭐 어떻게 좀 수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좀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트럼프라든지 외국인 대량 매도는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인 거지 주된 사유는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국민 배당금 이슈인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는 기분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기분이 좀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상향이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니까 좋은 건데 이유는 삼성전자의 파업의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파업 금방 끝낼 거야 라고 우리끼리는 지금 좀 바래고 얘기를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삼성전자의 파업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원래는 현대차, 요즘에는 현대차 그룹들이 많이 좋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노조 파업 때문이에요. 외국도 노조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노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포인트는 파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이크론은 목표 주가 상향시키고 삼성전자 다운시킨 건 아닙니다만 결국엔 마이크론은 목표 주가 상향시킨 이유를 삼성전자 파업 반사 이익 때문이다라는 건 기분이 썩 유쾌한 건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까지 요게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진짜 반도체를 생산을 안 하거나 뭐 하질 않겠죠. 근데 빠르게 좀 마침표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예, 우리나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좀 많이 바래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어제 제가 이제 다른 게 좀 중요해서 갖고 왔고요.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 부분이 금감원에서 2차로 정정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금감원 분들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금감원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1차에서도 정정을 했거든요. 2차 정정 요구는 뭐였냐면 1차는 금액을 줄이라는 식의 정정 요구였고 2차는 뭐였냐, 아 너네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뭐 1조 7천억 필요하댔지, 그럼 1조 7천억을 꼭 유상증자로 메꿔야 되는지 우리가 따져볼게 라는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 사유가 뭐냐, 그래 그럼 너네 1조 7천억 받아가는 대신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이런 미래산업도 하고 이런 태양광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회사를 크게 불려서 주주 돌려준다고 했지? 그러면 너네가 1조 7천억으로 받은 그 사업 자금을 어떻게 사업을 면밀하게 굴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 이거는 하나솔루션이 주주가 아닌 분들도 금감원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진짜 금감원한테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건 하나솔루션 주주고요. 그 외의 주주들도 금감원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계속해서 정정 요구 들어가고 금감원이 조금 더 파고들려고 하고 금감원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면 유상증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 2차 전지 때 LNF BW 신주발행 유상증자는 아니지만 비슷하죠. 그 다음에 SDI 유상증자 이런 거 나왔을 때 괜찮다. 2차 전지는 ESS 때문에 갈 수 있다. 오히려 주주들이 힘을 합치면 가격도 싸게 나왔겠다.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너무 뜬금없었어요. 제가 하나솔루션을 많이 싫어하고 욕하긴 하는데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금감원이 정말 예리하게 들어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예리합니다. 예리하게 들어갔다라는 건 다른 회사에도 유상증자를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고 경각심을 줄 만한 충분한 사례를 만들어주고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제 영상을 금감원 관계자분들이 보실 리는 없겠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금감원이 좀 일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정말 건강한 코스피 코스닥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되게 기분이 좋았던 뉴스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어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게 워낙 일정이 어저께는 좀 중요한 게 많아서 제가 여기다 못 넣었는데 제가 항상 수출 금액, 그 다음에 수출 비중, 수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빨라요.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10일 단위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5월 10일 수출 금액이 반도체가 역대 최대, 뭐 당연한 얘기겠죠. 디램 값도 올라갔고 HBM을 역시나 많이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 2%, 뭐 하이닉스 뭐 2% 이렇게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거라면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어떤 종목은 뭐 1%밖에 안 빠지고 어떤 종목은 뭐 10%, 뭐 20% 빠지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좀 여태까지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이 빠질 때도 더 빠지긴 더 빠져요. 네, 하이닉스야 워낙에 개인들이 물량을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좀 버텨줄 수는 있는데 그 외에 뭐 반도체 소부장주들 뭐 10% 20% 뛰던 애들이 오늘 10% 막 넘게 빠지잖아요. 그거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 원래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출 금액을 보거나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본다면 여전히 오늘 같은 시장에선 오히려 매수의 찬스로 잡아보셔도 된다. 겁먹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강세업 좀 보겠습니다. 참 희한해요. 저는 오늘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레벨업을 찍는 3시 한 10분까지도 이걸 계속 골똘히 쳐다보고 연구하고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아니 시장에 반도체가 쭈르륵 밀리는데 제약바이오는 오늘 또 괜찮거든요. 뭐 한미약품, 알테오젠, SK바이오팜 그렇게 안 움직였던 에임드바이오, 펩트론, 리가캠,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죄송한데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여태까지 수급이 반도체, 그 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로봇, 우주항공으로 쫙 몰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비어 있다 보니까 조그만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뻥 하고 튄 거죠.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가 이제 반등의 서막이 온 것이냐, 이제 반등이 시작일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X. 왜? 그냥 수급에 의해서 반등이 된 거지 제약바이오의 어떠한 호재 뉴스라든지 이벤트격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오늘 들어간다? 오늘이라도 들어간다? 아니다. X. 그래서 그냥 보유하신 분들 계속 홀딩입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전략은 드렸어요. 지금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가 아니라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일단은 관망과 홀딩입니다. 근데 광통신은 오늘 여전히 좀 좋은데 저는 좀 고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전 광통신으로 수익을 좀 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일단은 다 털고 나왔다. 약세 좀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증권, 반도체, 건설 제가 다 좋아하는 섹터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제 막 15% 20%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또 10% 떨어지는 거죠. 네, 나를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옵니다. 왜? 우주항공 테마는 스페이스 X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지금 3호기를 또 날리고 있죠. 그 3호기를 날리면 어떠한 퍼포먼스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은 여러분들 오히려 오늘 같은 날도 기회다 보시면 되고 증권은 일단 지수가 떨어지니까 지수가 밀리니까 같이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업이 떨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잡으셔도 된다. 반도체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눌러줄 때마다 모아가셔도 될 것 같고 건설은 자꾸 이제 재건 뉴스가 붙어서 못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주체모 펜다운에서 상담을 할 때 뭘 말씀드렸냐 건설 쪽에서 원전이 같이 붙은 친구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고점에서 꺾이긴 했거든요. 차트들이 꺾이긴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꺾이는 건 차트가 꺾였다고 표현 안 합니다. 왜? 오늘은 너도 나도 다 떨어지는 장이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정리 드리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트럼프, 외국인 매도 뭐 이런 거는 좀 약한 이유고 아마도 제일 큰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의 이런 뭐 AI 발전 기금을 뭐 국민 배당으로 바꾼다 이런 게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조금 더 가속화시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약해져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어떻게 돼서가 아니니까 오늘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의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 오히려 저는 시장이 올라갈 때 계속해서 차가워지세요. 차분해지세요. 현금 비중 갖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날에는 조금씩 싸진 종목들을 주워 가셔도 된다. 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